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방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의 왕 규릭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풍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규릭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모두 해결해 주실 규릭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9월이 벌써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9월 시장에 대한 갈무리와 또 10월 시장에 어떻게 하면 또 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 시장 정리랑 9월 시장 정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선물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네. 시가는 개파락을 출발하였죠. 개파락을 출발했는데 외인의 선물 매수세가 오전부터 계속 점증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5천억 가까운 매수 규모가 들어오면서 전일 종가 대비 2.4포인트 상승 마감하였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에 각각 500억 규모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5포인트가량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은 9월 월봉 차트가 오늘 이제 마감, 완성이 되는 봉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한 달간 어떻게 시장이 흘러왔고 향후 10월 달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9월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제가 2018년 2월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 시황을 이 신호가 뜰 때 매도 신호가 나올 때부터 대세 하락장 시황을 펼쳤고 8월 말부터 이제 서울경제TV에 제가 출연하면서 콜옵션 급등 시황을 먼저 보내드렸죠. 8월 말에.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부터 이렇게 이 매도 신호에 반대되는 매수 변곡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점을 올 겨울 정도를 대세 하락이 끝나는 시점으로 봤었는데 좀 다소 앞당겨서 이번 달 9월에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와서 아주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향후 6개월, 1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선물 같은 경우는 12월물 선물이 시작되면서 외인의 매수 규모가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요. 최근 한 달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흐름을 보면 개인이 거의 주도적으로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다. 외인과 기관은 매도 중이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할 때 4일 동안 65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했으나 안착에 실패하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한 차례의 조정이 나중을 지나고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코스닥이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저점을 깨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10월 중순 전후로 해서 코스닥이 만약 600포인트 부근에서 어떤 변곡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저점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를 꼭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좀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60선에 안착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수급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많은 분들이 뭐 단기로든 장기로, 중장기로든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코스닥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규릭위원님께서 여러분들 주식 고민 상담 제대로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개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라고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중에 내 종목이 채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9월장에 대한 마무리, 갈무리까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ENF테크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로 주셨는데요. ENF테크 같은 경우는 ENF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2122원 아주 정확하게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2만 원 부근인 것 같고 비중은 15%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ENF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네, 최근 3개월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23,000원 위에 가면은 이렇게 변곡을 맞으면서 고점을 더 못 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네. 조정이 한 차례 나와서 지금까지는 계단식 상승이었다면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이 파동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25,400원 최고점을 찍고 지금 여기서 조정이 지금까지의 조정의 깊이보다 가장 깊은 조정이 나왔죠. 깊은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그 매물대를 이제 이 조정폭을 한 번에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절반에서 지금 저항이 걸리는 모습이 확인되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죠. 이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변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변곡이 나왔다는 거는 이 변곡을 하루 이틀 만에 그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추세라는 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추세가 하방으로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이 121선을 현재 이때만 해도 거의 종가상 보면은 121선 지지가 받았지만 지금은 종가상 3일 연속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종목은 지금 반등시마다 매수 단가까지 가기도 힘들어 보이니까 반등시마다 비중을 절반 또 반등 나면 또 절반 계속 축소를 하시면서 이 종목만큼은 그냥 미련을 버리시고 현금화 하신 다음에 다른 차기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매수가를 자세히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평단을 좀 낮출 수 있을까, 매수가를 낮출 수 있을까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지지부진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자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800원이고요. 비중은 5%로 좀 적은 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0.24% 상승하면서 4,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오늘 약간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 종목 역시도 저희가 아주 단순한 공식이 있죠. 이 시점에서 이제 입수를 하게 되죠. 네. 입수를 하게 되면 기본 바다에 빠지면 3개월은 조정이다. 맞네요. 3월부터 6월까지 정확히 3개월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대북주들 한번 시세가 나올 때 같이 따라서 이 종목도 시세가 한번 분출을 했었는데요. 이 5,800원의 매수를 과거에 작년부터 물리셨던 종목을 지금 뭐 물타기 하셔서 그 단가가 되신 건지 혹은 이 시점에서 최고점에서 쌍봉을 찍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신 건지 전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만약 하셨다면 이 앞에 매물대만 체크를 하셔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 운은 다시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시고자 할 때 감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매수를 할 거면 여기서 목표가 다음 매물대는 얼마인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전제했던 부분이 만약 깨졌다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런 전제가 깨진다면 과연 얼마의 손절가를 잡을 것인지 그래서 손익비가 맞는 구간에서 항상 진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자체가 일단은 매물에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초행길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복잡한 도로로 가셔도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좌회전하세요. 몇백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스쿨생 분들에게는 이런 신호를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호만 보셔도 이 종목은 이 이후부터 쌍봉 찍고 이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시세는 끝이 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5,800원 부근에서 이 신호가 나왔고 그로부터 3,380원까지 약 한 40%가량의 조정은 나온 거거든요. 40%딱 조정이 나왔죠. 이 40% 조정이 나오고 지금은 이 악재로 인한 이 하락 갭을 메우는 수준의 반등이었지 이게 다시 이 라인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4,500원 위로 올라선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4,500원 위로 올라오면 이제 조금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건 차트를 보면서 바다에 한번 빠지면 3개월 조정은 기본이다라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바다에 빠지기 전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뉴로스 6,000원에 40%인데요. 뉴로스 6,000원에 40% 맞으세요? 예. 조금 가지고 계신 지 오래 되셨나요? 예, 한 3개월 거의 된 거 6월 달인가. 3개월 정도? 예. 오늘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비중이 예, 많이 40%라고 빠진 하시니까. 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은 6,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보유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아,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반등의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예?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아, 반등이요?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정확하게 지금 매수 단가 6,000원까지 거의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6,000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차트에 대해서 잘 문의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단순한 공식이지만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식을 방송에서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바다에 한번 들어오면요. 기본 3개월 동안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예. 예, 여기 파란색 바탕화면 보이시죠? 밑에. 예.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면 저항에 많이 걸려서 앞으로 추진하기 힘들어요, 주가가. 이게 그 기본적으로 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네모 박스에서는. 근데 이 네모 박스 이 라인에서 6월 전후로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흐름이 보이시죠?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은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완전 차트 대바닥이에요, 지금. 예. 예, 바닥으로 왔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은 그 반등의 목표치는 딱 매수가 6,000원까지로 보여지니까 일단 6,000원 부근까지 오면 이제 내가 3개월 보유했으니까 이제 더 오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매수 단가 왔을 때 그래도 기회비용을 뭐 그 3개월 동안 다른 종목을 샀으면 더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손실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위안을 삼으시고 일단 매수 단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나는 그 5,500원 선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게 5,500원까지는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5,500원에서 이제 5,300원까지 이렇게 좁은 박스권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좁은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 번 더 거기서 슈팅이 나오면 6,000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5,500원에서 뭐 반을 줄이셔도 좋고, 예. 그래서 5,500원부터 6,000원 라인까지 반등 가능성은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5,500원에서 팔고 나왔다가 한 5,000원이나 5,200원 선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좁은 박스권에서는요,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좁은 박스권에서 매매한다는 게. 근데 지금 투자 전략은 상당히 잘 잡으셨어요. 잘 네. 잡으셨고 이게 이제 한번 5,500원에서 6,000원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전략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좀 더 결과론적으로는 투자가 더 잘 될 수 있어 보여요. 잘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다만 항상 박스권 매매를 하실 때는요. 박스 하단 라인을 만약 이탈한다. 단 2%든 3%든 이탈을 하면 거기서는 무조건 일단 비중 축소하고 나오시는 게 좋으세요. 아, 예. 그 전제라는 거는 박스권에서 박스 하단이 지지 받는다는 전제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5,200원이 오면은 매수를 다시 하시겠다는 게. 근데 그 5,200원이 무너져서 5,000원까지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손절 라인은 그 위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실 때는 반드시 이 전략을 대응의 영역, 이 박스 하단을 무너지면 반드시 칼같이 손절을 한다. 이런 딱 각오가 있으셔야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매수 단가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중간에서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진입해갖고 6,000원까지 올라갈 때 그때 빠져나와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5,500원 가면 절반을 축소를 하시고요. 예.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6,000원이 가면 또 나머지 절반을 정리를 하세요. 아, 예, 정리를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전략대로 만약에 향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진행돼서 나는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손절을 반드시 지키시라는 거죠. 가령 손절가를 잡으실 때 4,745원을 이탈하면 5,200원에서 재매수했던 추가 매수를 했던 물량까지도 다 손절을 한다는 생각으로 거기서는 그렇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매수 단가 근처까지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5,500원 부근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솔브레인 상승 마감을 했죠. 매수가가 73,200원이고요. 비중이 꽤 높습니다. 5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주로 반도체 부품주야 워낙에 뭐 탄탄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올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4만 5천 원대에서 8만 3천 원까지 네. 막 70% 대략 70% 이상의 시세가 나왔죠. 79%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벌어진 이격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기간 조정을.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시점에 와 있다.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하고 매수 단가하고 200원 차이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10월 달에 추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보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달간을 더 지속 보유를 하시면서 10월 말까지 이 추세가 고점을 돌파하는지 고점이 83,100원이니까요. 83,100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지 이런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CC요. KCC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샀습니다. 저 오늘 22만 원, 네네. 21만 8천 원이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정도 22만 8천 원에 10% 한 번에 들어가신 예. 거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시라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며칠 됐습니다. 아, 며칠 전에 22만 8천 원이면 한 이틀 전 목요일쯤 매수하셨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이거는 블루칩이 맞는데요. 시총이 2조 3천억이 되는 블루칩은 맞지만 주식이라는 건요. 결국 우량주도 시기를 잘 만나야지 우량주고 나한테는 효자 종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올 4월을 들어서 지금 여기 신호가 하나는 보이시죠? 검정색 매도 신호가. 그러면 이제 이 시세가 다 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곡을 나타내주는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다음에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 이 시세는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이 매도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36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40%까지는 빠진 거죠. KCC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생각보다 조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 이제 처음에 주식을 매수하실 때 시기적으로 나는 이쯤에서 매수를 해서 기간적인 투자를 몇 달 정도를 보겠다. 내 자금의 몇 %는 여윳돈이니까 이렇게 가시겠다. 대략적인 그런 전략은 세우시고 진입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고 넉넉하게 어느 정도 보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한 연말까지요. 연말까지요? 예. 그럼 연말까지니까 월봉을 보여드리면요. 이 박스권이 3년간의 박스권이 있잖아요. 이 박스권이 무너져서 지금 박스 하단까지 그 박스 크기만큼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26만 원 라인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했던 그 가격대가 또 무너졌다는 거죠. 또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향후 20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2010년도 저점이 20만 1,5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만 원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하락 가능성, 추가 하락 가능성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20만 원이 가면 거기서 추가적인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에 1, 2주 앞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유 자금으로 연말까지 보시겠다. 뭐 배당도 노리시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주가가 빠진다,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해도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만약 20만 원 초반을 간다. 그러면 거기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 한번 노려보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차트를 보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꼭 연말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에 맞는 대응 방법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규릭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상담하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는 받는 사람 샵 4989,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상담 받아드리기 위해서 규릭 위원님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볼게요. 유니쌤입니다. 매수가 4,480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중은 30%입니다. 유니쌤 같은 경우도 잘 가던 이제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담은 자주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유니쌤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뭐 가장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파란색 화면이죠. 그렇죠. 파란색 화면 들어오면 이게 7월 중순에 이제 바다에 들어왔다는 거죠. 7월 중순에 바다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3개월을 더하면 10월 중순까지의 기간 조정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7월 중순부터
향후 10월 중순까지는 이 종목은 매수 관점에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한 템포 빠르다, 이르다 이런 그 역배열 종목들을 건들게 되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이제 느끼시는 게 조급함이 있으신데 내가 산 종목이 하루 이틀만 안 올라도 이게 왜 이렇게 안 가지? 또 반대로 3, 4%만 조정이 나와도 이거 왜 이렇게 빠지지?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큰 그림, 이런 공식 같은 얘기지만 지금 제가 4주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네. 아나운서분도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바다에 빠지면 3개월 조정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과 앞으로 이게 흘러가는 흐름을 어느 정도 길목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대응이 편한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약간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이 종목도 일단 기간적으로는 10월 중순까지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등분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4,005원, 4,010원 여기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한 600포인트까지 만약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따라서 또 빠지거든요. 따라서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매수 단가가 4,480원이면 만약에 이게 반등을 먼저 나와서 매수 단가를 왔다. 그런다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 단가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게 만약 빠진다,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4,010원, 4,015원 이 라인이 지지 역할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그 선을 만약 이탈을 한다면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을 3,700원까지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확률은 주가가 오를 확률, 내릴 확률 5대 5라면 일단은 안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게 먼저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 라인, 두 라인 가격을 미리 선을 그어놓고 매물을 하셨다가 그 라인을 만약 이탈한다면 그렇게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예. 네, 유니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바다에 빠지면 3개월 조정이라는 말이 위원님께서 괜히 강조한 말이 아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UIL. UIL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11원에 50%예요. 5,011원에 50% 맞으세요? 예,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개월 됐어요. 3, 4개월 그래서 정도? 네. 순간 배당 150원도 받았어요. 아, 배당도 받으셨고요.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예. 월봉 차트 이제 9월이 마감됐으면 9월에 월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5,190원에 전일 8월 종가 대비 6.7% 상승 마감했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11원이 매수 단가시고 비중이 50%. 비중은 좀 다소 많으신데 지금 네. 매수 타이밍과 매수 가격대에 아주 잘 들어가신 거로 보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작년 정도까지나 가려는지. 주가 목표 주가요. 예, 예. 일단 목표 주가가 5,900원까지는 한번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예. 5,900원까지 보시고 일단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11월까지 이 종목은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상승 추세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좀 지속적으로 한번 홀딩을 해보세요. 지금, 그래, 그런 게 예, 좋겠죠. 네네 지금 약수 나는 중이신데 연말 배당을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연말 배당이 괜찮은 주식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네.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배당은 괜찮은 주식인데 거래량이 없고 그래서 거래가 좀 힘들어요. 혹시 투자금을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만주 단위로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만주당은 아니고 지금 한 만주가 거의 비슷해요. 한 8,000주 갖고 있어요. 아, 예. 예. 오늘 거래량만 봐도 18,000주거든요. 예. 예, 18,000주. 이게 보통 이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에요, UIL이. 글쎄 말이에요. 거래량이 너무 적고 거래가 안 돼서 네네. 예, 그래서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 유동성이 부족할 때, 유동성이 없을 때 이 매매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구간이거든요. 예. 이 종목이 지금 1월에 이게 대량 거래가 2천만 주 가까이 대량 거래가 수반된 이후에 그 예. 이후에 거래가 그냥 완전 급감해가지고 예. 이 밑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네모박스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 이후로 한 번도 그만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계속 예. 몇만 주 하루 일별 거래량이 만 주에서 5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이런 종목은 아예 불가능한 종목이에요. 아예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다행이신 거는 지금 뭐 연말 배당까지도 노려도 기다려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충분해요. 8,000주 정도의 물량이시면 예.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청산을 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되는 물량은 아니시니까 예. 한번 11월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보세요. 아, 그게 낫겠죠. 예, 예. 홀딩을 네. 해보시면서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5,500원 라인을 가면 절반을 일단 챙겨 놓으시고요. 예, 5,500원에서 절반을 챙겨 두시고 이게 탄력이 붙으면 11월까지 6,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6,000원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5,900원까지 위원님께서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보유하셔서 수익 청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입니다. 현대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3,450원에 비중은 5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했는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현대바이오 어떻게 볼까요? 예, 지금 13,450원이면 네. 지금 최근 2달간의 박스 흐름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박스 상단이죠. 매수 단가가 13,450원이면 이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이 라인에서. 네. 근데 지금 박스권의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지금 가격을 보면 정확히 박스의 중간치예요. 그러면 지금 중간치에서 위로 터질 수도 있고 아래로 터질 수도 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은 확률적으로 5대5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미 매수를 하신 시점이니 매수를 했고 보유 중이시니까 지금부터는 중요한 건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11,15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9,000원까지 이제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니까 11,150원은 반드시 손절을 잡으시고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방으로 박스 상방으로 돌파를 했다. 그러면 16,000원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16,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심리를, 마음을 잘 다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많은 분들 규리위원님께 많은 것들 여쭤보고 싶으신 것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종목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아, 롯데손해보험이요. 롯데손해보험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00원에 20%입니다. 2,20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들어갔어요. 예. 아, 한번 나오고 들어가셨단 말씀이시죠? 상한가 나온 이후에 저 매수했습니다. 아, 상한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걸까요, 시청자님? 3자 배정 유증을 좀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 사모펀드가 그렇게 좀 뉴스하고 또 펀드도 좀 일반인한테 판매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가져갔을 때 좀 주가가 오를지 하고요. 네.
뭐 금리나 계속 되는데 이 보험주를 들고 가도 되는지 예, 그거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보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예,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이게 저희가 첫 방송하는 날 네. 이 체크를 해드리면 이날이죠. 8월 27일. 이날 종목 상담이 한번 왔던 종목이어서 기억하는데 네네. 이때 그 당시에 다른 투자자분께서는 매수하시고 종가상 한 10원, 20원 정도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할까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니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한 다음 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상한가도 정배열에서 처음 1파에서 나오는 상한가가 있고요. 최근에 이번 달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이제 돼지 열병 관련 주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첫 상한가를 따라잡아도 되지만 이 종목은 지금 뉴스에 의해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지만 보시면은 지금 엄청 역배열이잖아요. 바다에 들어오고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 지났고 그 8월까지 상황을 보면 5월의 저점을 8월의 저점이 깼죠. 주가라는 거는 항상 깨면 매물대를 낳아요. 매물대를 낳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가 쌓이면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이렇게 해서 또 가격 조정에다가 더하기 기간 조정까지 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종목이 추가 하락을 계속 진행하다가 저희가 이제 8월 26일 첫 방송에서 첫 방송한 다음 날 이제 콜옵션의 급등 시황을 보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에 속해 있는데 물론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역량 거기에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정확히 이제 121선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 이 역배열 종목에서 이렇게 일단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할지언정 그럴 때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상황을 보시면 저점을 깨고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항상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어보시고 이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만 주식을 매수하셔야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빠른 효과, 그러니까 X축이 시간이라면 Y축이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노하우 정도는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 어떤 주식을 새로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할 때 과연 이 내가 살려고 고려하는 종목이 그 저점을 낮추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높이고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승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3자 배정 뉴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하면은 일반 유증이 있고 제3자 배정 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증자에는 이제 무상증자가 있고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게 무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예요. 근데 일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단기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요. 앞선 두 개의 경우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특히 무상증자 같은 게 장중에 공시가 많이 나오는데 장중에 이제 거래 정지가 몇 분 걸렸다가 10%, 20%씩 단기 급등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증 공시가 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 시청자분께서 그 연말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그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되느냐. 그죠. 많이 그때 여쭤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 역시도 이미 그 뉴스는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상한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또 연말까지 가져가다 보면 또 2,250원을 가면 또 저항받고 또 밀리고 또 저항받고 밀리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단가가 2,200원이시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은 크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꿀팁들 잘 상기하셨다가 다른 종목을 노리실 때는 반드시 저점을 높이는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지만 다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자세히 다뤄드린다고 하니까 전화와 문자로 그때도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원님이 준비해주신 투자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투자 레시피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께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차트를 보면서 위원님도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캔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그 캔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3요소로 하면 이동평균선, 거래량, 바로 세 번째가 캔들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고 하지만 3대 요소가 괜히 3대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캔들에 대해서 먼저 오늘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캔들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봉, 빨간색 봉이 있고 파란색 음봉이 있어요. 양봉이라는 거는 아침 시가를 기준으로 전일 아침 시가 그다음 장마감할 때 종가가 나오면 시가 기준으로 주가가 오르면 양봉이 되는 거고요. 음봉은 반대로 시가가 형성된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해서 이 시가보다 밑에서 형성이 되면 음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는데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윗꼬리는 이제 매도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랫꼬리는 이제 매수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양봉에 있는 종목 한 종목과 음봉에 있는 한 종목을 놓고 과연 어느 종목을 매수하시겠어요? 투표를 한다면 대다수는 양봉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근데 대중과 반대의 길을 가야 돈을 번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양봉도 들어가도 되는 양봉이 있는가 하면 음봉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나쁜 음봉은 아니다. 이 상승 추세 초입에 나오는 이 음봉은 음봉인데 아까 윗꼬리는 매도세, 아랫꼬리는 매수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랫꼬리가 현저히 짧고 윗꼬리가 현저히 길다. 거기에 몸통까지 음봉이 크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 세 개를 봤을 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크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봉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 그래서 캔들의 하나 가지고 변곡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캔들 두 개만으로 변곡의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먼저 첫 번째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단순한 공식이에요. 뭐냐면 아까 서두에 음봉은 음봉인데 윗꼬리와 몸통은 매도세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여기 네모박스에 친 음봉을 보시게 되면 아랫꼬리가 그 윗꼬리나 몸통에 비해서 현저히 짧고 거의 없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날 음봉을 보면 투자자분들은 겁먹어서 와 내일 추가 하락하겠구나. 시간에서 뭐 더 추가 하락해서 내일 이거 손실이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약간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만약 이만한 음봉이 오늘 나왔다. 그러면 이만한 음봉에서 다음날 상식적으로 또 이만한 음봉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게 아닌 반전의 양봉 도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도지봉이 나온다는 거는 이 캔들 두 개만으로 변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 종목들이 이런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상승 초입 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면 아주 나중에 수익을 내시는데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실전 투자 기법이니까 이 종목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음봉이 나올 때 반드시 거래량이 감소했느냐. 만약에 이 음봉이 매도세가 잔뜩 낀 정말 못난이 같은 음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거래량이 전일 양봉 나왔던 거래량 대비 막 700% 전일비가 700% 이상 터졌다. 그거는 이제 주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떠넘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을 했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은 일단 하나 해소됐다는 거고 거기에 이 못난이 음봉 다음 날 이런 반전의 양봉 도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변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일봉 차트이지만요. 이걸 주봉이든 월봉이든 분석하시면 똑같은 현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일봉의 이 그림, 이 일봉상의 차트를 3일 정도 되는 30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공통적인 현상을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시간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부산산업이죠. 부산산업 역시도 정배열 초기로 들어와서 여기 바로 윗꼬리가 몸통보다 2배 정도는 더 긴 음봉이 나왔고 아랫꼬리는 몸통보다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매수세는 거의 실종돼 보이고 매도세는 잔뜩 끼어 보이는 그런 음봉이 나왔어요. 그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일 거래량보다 50% 미만으로 감소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매도세가 잔뜩 낀 음봉이 나왔다면 다음 날도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지? 여기서 음봉이 아닌 이런 양봉이 나왔다. 이런 것 자체가 변곡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방송에서 제가 투자자산운용사의 15년 노하우 결론은 변곡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8월 27일 콜옵션 급등 시황 그것도 변곡을 정확히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게 5% 이상의 폭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지난 방송에서 이제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것이다 하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눌림이 저점을 계속 깨는 눌림이 나오고 있는 진행 중이죠. 이런 변곡을 잡아낼 줄 알면 결국 5%든 20%든 수익을 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변곡 현상 중에 공통적인 현상, 그걸 캔들 2개만으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강의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요. 에코마이스터. 이 종목 역시도 양봉으로 쭉쭉 상승을 하다가 마침내 음봉이 나오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길고 음봉 몸통과 아랫꼬리는 짧죠. 그러면 이 캔들 역시도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음봉이고요. 그러면 이런 음봉일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건 뭐다? 이 거래량이 이 양봉으로 뻗을 때 이 거래량보다 급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몇 배 이상 터지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반전의 양봉 도지로 시작해서 전일 고점, 이 못난이 음봉의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게 한파동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눌림 변곡이 나와서 추가 상승의 한파동이 또 나온다. 이 현상을 여러분들은 향후에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 JM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쭉 상승하다가 상승 초입 구간에 윗꼬리가 길고 몸통은 짧은 대신 아랫꼬리는 매수세를 나타내는 아랫꼬리는 거의 없죠. 이 캔들 역시도 못난이 음봉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급감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을 나오면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이건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형식으로 상승 추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상승 초입에서 나타내는 이 못난이 음봉을 하나의 변곡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못난이 음봉에서 매수하면 한 템포 빨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면 그 다음 캔들 한 캔들 더 확인해서 단서를 잡고 가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요. 진바이오텍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상한가 다음에 이 음봉이 나왔을 때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전일 상한가보다도 급증한 게 보이시죠? 네모난 빨간색 양봉이 빨간색 거래량 쪽에서 빨간색이 나왔다는 거는 전일 거래량 전일비 대비 100% 이상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봉일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이 다음 날은 더 매도세가 잔뜩 껴보이는 음봉, 되게 무서운 음봉이 나왔죠. 무서운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급감이 나왔다는 거죠. 급감을 했다는 거죠. 급감한 다음에 이 반전의 양봉 도지가 나온다면 이 반전의 양봉 도지가 매수 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시원한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한창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요. 이 종목 역시도 바닥에서 상승 초입 구간으로 1파 상승이 나왔고 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훨씬 크고 윗꼬리와 몸통이 크고 아랫꼬리는 현재 짧은 누가 봐도 못생긴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음봉일 때 첫 번째 체크는 거래량 급감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양봉, 도지봉을 만든다면 그 양봉 도지봉이라는 거는 결국 거기서 매수를 해봤자 손절폭이 2%를 안 넘을 거예요. 양봉 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손익비가 맞는 매매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추세로 가져가기도 좋고 데이 트레이딩 하기도 좋은 변곡 현상 중에 하나를 오늘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살펴봤던 종목들 잘 보시고요. 이게 이제 지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전적인 종목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되느냐 어느 종목을 이런 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큐릭을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을 실시간으로 제가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종목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레시피까지 만나봤습니다.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주신 우리 규릭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투자의 맛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